챗GPT가 나온 게 뭐 한 4-5년쯤 됐는데 AI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하루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퓨처 ICT 포럼의 주제가 변화의 시대 AX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어서 최근에 뭐 하정우 CTO라든지 네이버의 CEO 분들이 정부에 입각하고 있고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어떤 변화를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그 AI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이 글로벌 대비 굉장히 조금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또 AX 전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비용은 들어가는데 ROI는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적용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그 생각만큼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산학연 또 정부의 어떤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심도 있는 대화를 갖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기 교수님은 뭐 어쨌든 AI 쪽 연구 오래 하셨고 또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지금 대학원장을 하고 계시고 또 인공지능 연구소장뿐만 아니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나라 AI 경쟁력이 작년 톨스토스 미디어 어떤 인덱스를 보면은 전 세계 6위 정도 수준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이제 중국인데 이런 격차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줄어들기보다는 조금 늘어가는 이런 입장이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또 또 한편으로는 뭐 소버린 AI라고 해서 AI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반면에 개발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그 잘 만들어진 거를 가져다가 AX 쪽에 적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기 교수님 한번 저기 입장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워낙 큰 질문이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들어맞는 답은 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이어서 이제 3위권 나라들 안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그 자리에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이제 AX 쪽에서는 시도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 다행인 것은 그러한 식의 어떤 변화를 국가적으로 많이 체감하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디시전 메이킹 자체가 기타 나라들과 확연히 다른 차원이지만은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보통 글로벌 빅테크 주도로 흘러가는 어떤 흐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거대한 자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GPU라든지 이러한 식의 어떤 의존성 없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부를 걸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딥시크라든지 마누스 AI에서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빅테크 중심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크게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까지 포괄한 사람들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도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말씀 주셨던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체 LLM 개발이 필요하냐 아니면 AX 쪽 특화되는 게 맞냐 하셨는데 사실 둘 다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로 이제 강연된 주제를 보시더라도 AX 쪽에 관련된 B2C라든지 B2B 차원에서의 다양한 고민들을 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보고요.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인 뭐 제조라든지 뭐 의료 쪽에서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 도메인에 특화된 자체 어떤 특화된 LLM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선제 작업으로서 AX 매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 하에서 밸류 체인을 늘어놓고 그 안에서 AI를 도입했을 경우에 가치 창출이 확연히 많은 곳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와 동시에
자체 LLM 같은 경우에는 소버린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안보나 국방 차원에서도 자체 LLM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전문가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체 LLM 개발하되 이와 병행해서 AX 도메인에서 특화된 LLM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기 교수님께서는 소버린 AI 즉 자체 LLM을 개발하는 전략과 AX에 적용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면 어떻겠는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LG CNS 실질적으로 그 AI 에이전트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 박진원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주셨던 첫 번째 먼저 일단 글로벌 기준으로 국내 우리 AI 기술과 솔루션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어떤 투자적 자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나 기술과 솔루션을 우리 한국의 기업에 특화된 모델과 서비스로 구축한다는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게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로 이게 우리가 LLM과 AX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우리 AI 그 정부의 정책도 실질적으로 LLM, 소버린 AI 관점에서 LLM은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LLM을 써도 이제 실질적으로 플랫폼이나 환경과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데이터 보안의 이슈는 무조건 생깁니다. 절대 데이터는 외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기업들이 분명히 금융, 공공기관에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정보 보안의 요건에 맞춰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떠한 AI 서비스를 만들 건가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산업 특화된 LLM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동일하게 그와 병행하여 AX에 대한 어떤 산업계에서의 어떤 BP는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확보하고 ROI를 빨리 그런 것들을 기업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찾아서 실질적인 어떤 AX의 BP와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버레이를 위한 LLM에 대한 어떤 모델의 확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잘 버무려져서 됐을 때 글로벌 기준에서의 어떤 대비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덧붙여 질문드리고 싶은 게 LG의 엑사원이 어쨌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LLM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술 수준이 그 선진국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챗 GPT라든지 또 중국의 딥시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정량적 답변과 정성적 답변이 있는데 정성적 답변은 이제 제가 LG니까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정량적 답변에서는 우리 벤치마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엑사원 3.5 모델이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고 엑사원이 잘하는 분야의 어떤 테스트 인덱스가 있고 또 그거 대비 또 오픈 AI나 다른 클로드 모델들이 또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오픈 AI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수준까지를 따라가기 위해 엑사원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일단 한국어에 대해서 특화됐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평가 불허하죠. 그 한국어에 대한 이밸리에이션 테스트는 당연히 오픈 AI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버린 AI를 향해 엑사원을 만약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분명 그 퍼포먼스나 고객이 기대한 기대 효과는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답변으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고 이번 정부에서 아마도 그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AI 관련된 분들을 입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정책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지는 충만하나 과연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아마도 그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과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성함이 공진호 과장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정책 맡고 있는 공진호 과장입니다. 아까 김민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미국, 중국과는 격차가 상당 부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3위권 그룹에는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3위권 국가 뭐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뭐 이스라엘 등등 해서 3위권 국가와의 격차는 굉장히 이제 그 안에서는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과도 이제 격차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단기간 내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단기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집중적인 투자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새 정부에서 AI에 대한 뭐 육성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울산 AI 데이터 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방문이 여러 가지 뭐 행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첫 지방 행보이기도 했고 첫 산업 현장 방문을 이제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방문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새 정부의 의지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규제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자체 이제 독자 모델 개발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좀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예산 확보인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도 조 단위의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뭐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 LLM 경쟁력을 높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투자되는 자본 대비 우리나라 예산은 아직 그렇게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전체적인 국가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중국에 비해서 양적인 규모에서 사실 뭐 예산 양적인 부분에서 경쟁하는 게 쉽진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뭐 올해 이제 본 예산이 전 정부의 이제 AI 예산이 1.8조 원 정도였는데 이제 그 올해 추경 1차 추경 지난 5월에 통과된 1차 추경이 한 1.8조 원, 그 같은 규모의 예산만큼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심의를 하고 있는 이제 또 2차 추경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AI 분야 예산이 한 2천억 원 정도 또 반영이 돼서 추가 증액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AI 예산은 급격하게 이제 빠르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도 공감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예산 부분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WBL 독자 범용 AI 모델 만드는데도 저희가 지난 1차 추경에 2천억 원 가까운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재력 있는 이제 민간의 독자 모델을 개발 중인 잠재력 있는 민간 기업 여러 곳을 뽑아서 저희가 데이터, GPU, 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단기간에 좀 세계적인 경쟁력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연구소에 계시는 우리 노창희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 소장님도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 산업 정책연구소 노창희입니다. 저 이따 점심시간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미디어 산업 중심으로 디지털 산업 전반에 관한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큼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지만 뭐 최근 새 정부의 움직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공약집을 여러 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이제는 새 정부죠. 그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님께서 그 AI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히 느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실천적인 그 인선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조직에 관한 논의라든지 굉장히 좀 그 긍정적으로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조금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지금은 시기가 별로 안 됐으니까 안 이루어진 부분인데 앞서 김민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사실 아직은 성과가 나오기는 당연히 아닐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좀 더 포커싱을 두어서 정부 지원을 하고 성과를 낼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전 국민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챗GPT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LLM들을 국민들이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혁신이 되고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체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왜 이렇게 정부에서 AI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 같은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오늘 뭐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그 AI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갈수록 이용자들이 편리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 괴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진흥과 더불어서 국민들에 대한 AI 리터러시에 대한 좀 정책 부분들도 향후에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창희 소장님께서는 그 국민들의 어떤 홍보라든지 또는 AI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점을 조금 바꿔서 우리나라 그 AI의 한 축인 그 산업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0년 전에 우리 인터넷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굉장히 그 벤처 열풍이 일어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25년 지난 지금에 돌아봤을 때 AI 쪽의 벤처 회사들을 한번 손꼽아 보시라면은 아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AI 관련된 어떤 벤처 회사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예전만큼 우리가 IT 붐이 일었을 때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 AX 생존 전략인데요. AX라고 하는 것은 AI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이 2010년 이후로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씩 그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어떤 모든 제조 분야에서 기술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분야에서 그 중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AX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은 아직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고민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마 그래도 기업에서 나오신 우리 CNS 박 팀장님께서 뭐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 두 답변을 모두 종합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제조 영역에 대한 자동화를 위해 에이전틱 AI를 도입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이 준비가 되었는가? 이 리터러시 관점도 그렇고 실제 그걸 도입하기 위한 솔루션과 기술에 대한 도입 의지와 투자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그 AI를 주도하고 있는 SI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제조 회사들도 동일한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 방법론을 갖고 정부에서 여러 정책적 방법론으로 주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기회이자 위기의 순간이고 그런 것들을 정말 트루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가 함께 움직여줘야 저는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비슷한 제가 기회가 생겨서 이런 신산업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여러 그 규제 혁신들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물론 이제 늘 기술과 산업이 선행하고 정책이 후행할 수밖에 없다 AI는. 근데 그런 인식이 있지만 지금 이 위기식 속에서는 조금 더 정책이 선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산업의 영역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여러 국책 과제들이나 또 투자적 관점에서의 제조 영역에 대한 우리 그 중소기업을 포괄한 모든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서 또 이제 그 우리 스타트업이나 우리 지금 어떤 AI 기업들이 좀 살아있냐 지금 이런 질문도 똑같이 해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그 경제 VC들이 얼마만큼 AX와 AI 기술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영세한 그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게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VC 관점에서 우리 드라이 파우더라고 그러죠. 너무 많은 돈들이 적재되어 있고 그런 그 머니 파이프라는 흐름이 조금 더 그런 어떤 그 과감한 혁신을 낼 수 있는 스타트업 그리고 우리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이런 쪽으로 정책과 VC들과 경제가 함께 움직여주면 분명히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VC들이 충분히 이쪽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과 아직 에이전틱 AI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는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혹시 김민기 교수님 그에 관련돼서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앞서 이제 그 팀장님께서 실제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굉장히 그 빙산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수많은 어떤 과정들이 그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전틱 AI가 상대적으로 올해 언론에서는 주목을 덜 받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 우리나라 플랫폼이라든지 뭐 통신 사업자들 포함해 가지고 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스타트업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뾰족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뭐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금 주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의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AI 기업이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경우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분들이 어떤 그 의료 현장에서 특정 밸류 체인에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영상 판독 같은 것들을 개발했을 때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인가? 뭐 예를 들면은 그 현장에는 뭐 병원 관계자라든지 의사분들이라든지 뭐 관련된 다양한 단체에 대해서 그러한 기술로 인해 가지고 뭐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이게 이견이 있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 많은 시간들이 지체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각 산업별로 그 AX 맵을 만들어서 어떤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데 그 밸류 체인에서 각각 스테이지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있으며 이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함께 이들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서포트 해야지 이게 실제로 공공 수요로 이어져 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앞서 의료 같은 경우에도 수가 체계가 받쳐줘야지 그러한 식의 AX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보상을 받게 되고 이게 또 다른 생태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제도적 고민을 위해서는 산업별로 밸류 체인 각 스테이지별로 어떤 유스 케이스가 발생하고 얘를 서포트하기 위한 데이터랑 정부의 제도적 지원,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뭐 이런 식의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런 식의 문제들을 체감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그 예가 없는 거죠. 네네. 그 굉장히 좋은 이그젬플을 말씀해 주셨는데 루닛과 뷰노는 의료 AI 기업들인데요. AI 기업들이 충분히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제도적인 변화, 규제적인 변화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의료 업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의료보험 체계의 어떤 수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 쪽에서 진흥하는 쪽으로 이제 조금 편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 차원의 지원을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초기 시장의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뷰노 루닛 말씀하셨는데 뷰노 루닛이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었을 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그 군부대 이제 격오지 군부대 가면은 이제 의료 군의관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그 뷰노 루닛의 이제 제품을 좀 도입하는 이제 초기 시장의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뭐 정부의 이런 초기 시장의 이제 지원 부분들이 뭐 지금의 뷰노 루닛의 성장 과정에 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냐면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부의 그런 초기 상태에서 좀 초기 스테이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 공공 분야에서의 국민들이 이제 체감도 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정부가 수요자가 돼서 AI 제품이나 혁신적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바우처 형태 이런 부분들도 사업 지원 사업들도 같이 해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이제 한편으로는 민간 차원의 투자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방금 좀 투자 생태계가 여러 가지 좀 침체되어 있다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AI를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시설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액 이제 감면을 좀 해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그 혁신 펀드라고 해서 이제 AI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정부 출자금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1차 추경 포함해서 1,000억 정도가 정부 출자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좀 더 많은 돈이 출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나간다면은 좀 AI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에 하나가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밸류 체인과 충돌이 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3.3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기존의 CPA하고 충돌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루너나 분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영상 인식 판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충돌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국가 AI 위원회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으시고 그 안에 이제 관계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민간 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김민기 교수님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좀 더 이제 AI 위원회가 본부처적인 이제 조정 역할이라든지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에 대한 이제 조정 역할, 규제 개선, 개선해야 될 규제를 발굴을 해서 이제 개선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 역할을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기대에 못 미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권한을 좀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초에 기대했던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나라 AI 생태가 현재 어떤 챗GPT라든지 그 글로벌 플랫폼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떤 소버린 AI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더 강화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이나 뭐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노창희 소장님 한번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뭐 제가 그 관심 있는 분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앞서 말씀이 나왔던 정부의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막대한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가 이제 미디어 분야로 연구를 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미디어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발전하려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적인 데이터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저희 분야 미디어 분야를 말씀드리면 유럽 여러 국가들은 그 공영방송들의 영상 아카이브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영방송들이 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그 방송사들의 잘못은 아니고 제가 너무 협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만의 모델을 가지려면 그에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오늘 그 과기부에서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좀 갖고 가야 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학습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그런 좀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AI 모델은 껍데기로 우리가 GPU 자원이 충분하면 트레이닝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코어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고 그 시간 관계상 저희가 뭐 클로징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쪽 끝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부터 그 클로징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 정부에는 진짜 AI의 진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 그리고 규제 개선, 뭐 여러 가지 인재 데이터 확보, 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개발한 AI가 이제 국제사회에 좀 더 기여를 하고 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제 또 현장에서 여러 의견들을 뭐 언제든지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니까 예, 많은 기대와 또 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이 정책 제언을 드릴 수 있는 자리라면 저도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정부 부처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공격적이고 혁신적으로 AI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사실 사업에 대해서 공공 사업이니까 투자적 관점에서의 ISP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기간이 되게 깁니다. 근데 이제 ISP를 1년 동안 해버리면 이미 기술은 저만큼 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걸 캐치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여러 어떤 정책 관점에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사업들조차도 ISP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빠른 어떤 사이클이 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기업과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 AI 모델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 이런 영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앞서 드렸던 말씀과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인공지능 경쟁력이 세계 6위 수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이제 3강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뭐 거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새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면은 AX를 포함해서 그 기술력을 보완할 수 있는 레버리지들을 좀 많이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에서 AI 중심으로 논의를 하신 건 당연하고 거기에 관심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리고 지금 이 새 정부 출범 매우 초기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는 한계를 인정한다면은 말씀드린 AX라거나 플랫폼이라거나 아니면 컨텐츠라거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으로 또 인공지능에 뒤처진 기술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도 인공지능의 본원적인 경쟁력 논의와 더불어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많은 걸 또 배우고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제 생각에 뭐 다른 G2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지적 호기심과 그 다음에 빨리빨리 어떤 걸 해결하려는 효율성 문화가 DNA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합한 진단과 더불어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가 굉장히 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에이전틱 AI인데 지금 우리가 과거 애플 아이폰 이후로 익숙해져 있는 앱 생태계조차도 많이 바뀔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B2C에 직면한 일반 국민들도 이런 변화를 몸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더욱더 큰 변화는 아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B2B 쪽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정부 정책도 B2C에만 국한되지 않고 B2B 쪽에서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박 팀장이 보여주셨던 장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빙산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내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어떤 유스 케이스를 만드는 게 빨리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 글로벌 빅테크조차도 국내에서 이런 유스 케이스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단순 기술뿐 아니라 조직에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어떻게 다양한 부서들의 이해관계를 획득하는 과정까지 포함된 정말 종합 아트더라고요. 그런 식의 논의가 조금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약 5분 정도 지체가 되었는데 뭐 시간이 허용하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패널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아직 조금 뒤처져 있는 대한민국 AI AX가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3등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